안녕하세요. 커브앤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눈을 뜨고 나서 갑자기 국밥이 끌려가지고 국밥 먹으러 충청도 갔다 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는 그 병천 순대라고 순대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죠. 그 병천면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특히 맛있는 걸로 유명한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이 국밥집에 들른 적은 2년 전 그때쯤에 주말에 한번 들렀었는데 그때는 줄이 뭐 끝도 없이 있었어요. 그때 웨이팅을 거의 1시간을 하고 웨이팅 끝낸 다음에 어디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근근히 한 그릇 먹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좀 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평일에 휴가를 쓰고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웨이팅은커녕 이제 가게 앞에 있는 주차장 한 4대 정도 차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조차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순댓국밥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옛날 2년 전에는 먹자마자 정말 감동스러웠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눈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정말로 순대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감동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공주에 있는 어떤 유명한 유원지로 향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커피숍에서 시원한 프라푸치노도 한 잔 먹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하루에 330km를 운행을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속도 느린 슈퍼커브를 가지고 330km를 제가 지금까지 운행했던 거리 중에 최장거리거든요. 이렇게 운행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엉덩이가 아프긴 아프더군요. 날씨도 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주행 영상 보시면서 제가 느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질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좀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중고거래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한 3-4번 정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편이라고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먼저 웃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길거리에서 경직된 표정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편의점이든 어느 샵에 들어가든 거기 직원이 손님을 응대할 때 웃으면서 응대하는 경우도 참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다녔던 동남아나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는 그런 직원이나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점 직원은 당연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도 항상 웃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제가 원래 좀 살가운 말이나 살가운 표정, 그리고 애교 있는 행동, 이런 걸 원래 잘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제 성격이 그다지 외향적이지도 않았고 또 이런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적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지적을 몇 번 받은 다음에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봤죠. 이렇게 좀 친근해 보이기 위해서 제가 기울였던 노력은 간단하게 말하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항상 미소 짓기. 사람 대할 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인사를 잘하기. 웃으면서 약간 우렁차게 인사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2개만 잘해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게 잘 돌아가더군요. 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스몰 토크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만 해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통 이상은 가더군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2가지만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나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런 삶의 태도가 꼭 정답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역대급으로 불쾌한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중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살 때 반드시 중고 시세부터 알아보고 신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 중고를 우선 사려고 합니다. 제 인생 첫 중고 거래는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의 태동기였기에 중고 거래라는 행위 자체가 뭐 흔치는 않은 편이었는데, 제가 그때 게임기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게임보이라고 해서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기가 있었는데, 제가 용돈이랑 세뱃돈 이런 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는 이거 신제품 사는 건 뭐 말도 안 되고 중고를 샀어야 됐는데, 그 중고를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느 사이트를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중고로 이 게임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제 첫 중고 거래였고, 그 이후로 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 저는 끊임없이 중고 거래를 해왔어요.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천 건의 중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전 말할 순 없고, 어림잡아서 한 100건 정도는 사고 팔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경험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려보자면, 대학생 때 아이팟이라고 이제 옛날 아이폰의 전신 아이팟 터치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중고거래 약속을 잡고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좀 불량해 보이는 사람 두 명이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풀박스다 라고 했는데, 풀박스가 아니고 물건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부속품 없고 딱 물건만 있더군요. 그러고 와서는 뭐 박스를 잃어버렸다, 어쩔 수 없다, 뭐 사실 박스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러면서 말을 바꾸고 말을 자꾸 뱅뱅 돌리길래 거절을 했다가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민폐를 끼쳐본 적도 있는데요. 어느 날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혹한의 날씨에 제가 중고거래 약속을 잡았어요. 그때도 중고 핸드폰 뭐 사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이제 어느 대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버스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운행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지 않는 바람에 연락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차가 있어서 차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 정문에서 걸어와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내려서 결국엔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그 엄동설 안에 30분 정도를 바람 맞고 서 있는 꼴이 됐죠. 그래서 제가 막 굽신거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사러 중고차 매매상에 들어갔을 때 어떤 딜러 한 명이 굉장히 이제 껄렁거리면서 와가지고 욕설과 함께 고객 행위를 하더라고요. 보러 왔는데 뭐 행님이 부른데 안 오나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껄렁거리면서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당신 뭔데 내한테 안 척하냐면서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중고거래는 정말 제 기억에 남는 불쾌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래식 350이랑 헌터커브를 대차했다고 했죠. 그럼 저한테 남은 거는 슈퍼커브랑 헌터커브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운용할 필요는 전혀 제가 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슈퍼커브를 이제 판매하려고 판매글을 올렸어요. 바큐메에도 올리고 당근에도 올렸는데, 당근에서 올리자마자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세보다 제 생각엔 좀 싼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이 왔던 분한테 제일 처음으로 온 문자가, 네, 매물 관심이 있는데
시원하게 내고가 가능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원하게 내고를 하면은 본인만 시원하지 제가 시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대화의 시작을 이 내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진상입니다. 네, 제 지금까지 한 100건에 가까운 중고거래 결과가 그래요. 빅데이터가 그래요. 네, 이걸 알고 있었지만은 뭐 첫 연락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10만원 더 깎아 드릴게요,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물건을 보러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게 30분, 40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람이 도착했고요. 와가지고는 물건 상태를, 슈퍼커브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꼼꼼하게 점검을 해도 제가 타던 슈퍼커브가 크게 하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 내역을 못 찾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에서 10만원만 더 내고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또 현장 내고를 시도하더군요. 이미 제가 시세보다 싸게 올렸는데 거기서 10만원을 이미 까준 상태인데 현장에서 10만원을 더 까달라고 하니까 저도 뭐 기분이 좋진 않죠.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건 어렵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시죠, 또는 그럼 거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내고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날도 더운데 저도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5만원만 내고를 해달랍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3만원만 내고를 해달랍니다.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고 대신에 제가 이제 글을 올릴 때 텐덤 시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약속을 잡은 상태로 왔거든요. 텐덤 시트가 헌터커브에도 호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텐덤 시트는 미포함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고 없이 하는 대신에 텐덤 시트를 달랍니다. 네, 텐덤 시트를 새로 살려면 그것도 한 돈 5, 6만원 들거든요. 이거랑 5만원 깎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40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땀이 막 비오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치고 짜증이 나서 그냥 결국 마지막 아니었던 텐덤 시트 껴서 내고 없이 파는 거, 그걸로 합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거기에 협의를 했고요. 그분은 저한테 예약금도 입금해 주셨죠. 네, 그날 밤 이 사람한테 또 문자가 막 폭탄 문자가 한 3건 4건 오더군요. 아까 못 봤는데 이런 점은 문제가 없냐, 저런 점은 문제가 없냐, 뭐 하던 거 아니냐, 뭐 배달 출신 아니냐, 뭐 별의 별걸 다 묻더라고요. 뭐 참 쎄하죠. 이것만 해도 이미 쎄해가지고 거래 파토 각인데 뭐 이미 계약금까지 받은 거 어쩌겠습니까. 모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죠. 네, 다음날 저는 이제 팔 준비가 완전히 완료가 됐고 이분이 물건을 인수하러 오셨어요. 어제 분명히 그렇게 다 뜯어보셨는데 와가지고 또 뜯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유 아니냐고. 누유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 케이스에 뭐 묻은 것 같다가 이거 누유 자국 아니냐면서 그런 얘기하고, 제네레다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나온 말이 5만원만 내고 해달라,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 예약까지 다 하고 어제도 입실험 40분을 했는데 계약금까지 넣은 사람이 또다시 2차 현장 내고라니, 이때는 좀 기분이 정말 저도 안 좋더라고요. 사실 5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그런 돈인데 기분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괜찮으면 5만원 뭐 그 정도야 충분히 깎아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20대 뭐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좀 가난하다, 뭐 이걸로 알바를 해보려고 한다, 또는 통근할 때 좀 교통비를 아껴보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도 흔쾌히 깎아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일단 뭐 매너도 없고 굉장히 집요했으면서 나이가 저보다 최소한 10살 이상은 많아 보였고, 그리고 본인 말로는 본인 거주 중인 지역을 얘기했는데 그 지역의 집값, 그리고 그 전날 타고 온 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집요하게 몇만 원, 몇 푼 깎아달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순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계속 미소를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이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면서 응대를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순간 얼굴을 좀 굳히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제 그거 하기로 계약금까지 다 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 또 현장에서 또 일하십니까? 제가 중고거래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 진짜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때다 싶었는지, 아니 말이랑 표정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자기가 불쾌해서 나 지금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라면서 거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가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지금 어디에요? 지금 저 있는 곳에 좀 와주세요. 나 진짜 황당해가지고 이러면서 어떤 형님이라는 사람을 막 부르려는 거예요. 뭐 무력으로 뭐 의학 주려는 건지 뭔지 몰라도 참 실수가 나오더군요. 네, 저도 그래가지고 뭐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불쾌하시다니까 거래 없던 걸로 할게요. 대신에 어제 주신 계약금 못 돌려드립니다. 계약 파기는 그쪽이 하신 거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신 거니까 계약금 못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발끈하면서,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돈 못 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펄펄 뛰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본인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무리한 요구하다가 본인 의지로 지금 계약을 파기한다는 건데, 제가 계약금을 돌려드려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게 좀 펄펄 뛰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니보다 나이도 많고 지금 내가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고 사러 온 입장인데, 물건 파는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취급하면 당연히 나도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나도 와이프한테 허락받은 돈이 이거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깎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니까 내 입장도 고려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의 호소를 하더라고요. 중고거래 하러 와가지고 매너 안 지킨 게 누군데, 자기가 무슨 물건 사러 온 고객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하긴 했는데, 물론 저는 안 팔아도 그만이었어요. 이때 제가 이제 저하고 물건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 온 사람이 3명이었고 이 3명을 저는 모두 쳐냈거든요. 물론 이 3명이 그 10만원 내고하기 전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이랑 거래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좀 도리라고 생각해서 다 지금 보류한 상태였어요. 아무튼 사태가 이쯤 되니까 이제 무더운 날씨에 땀은 막 비가 오듯이 흐르고 저는 이제 지치기 시작했죠.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이랑 입씨름 자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중고거래판이 다 이 모양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더 이상 이 사람과도 엮이기가 싫고 이 물건으로 사람과 엮이는 게 싫은 거예요. 슈퍼커브 거래를 하면서 사람이랑 더 이상 엮이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읽었어요. 조금만이라도 더 깎아주면 이 사람은 오케이 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급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표정 굳히면서 화내듯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죄송하고, 물건 가격을 현장에서 계속 깎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5만원은 좀 어렵고 3만원만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 이제 바로 화색을 하면서
3만원을 깎은 잔액을 지불하고 물건을 이제 슈퍼컵을 타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색 이런 걸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저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인데 고작 그 몇만원 그것 때문에 이틀에 거쳐가지고 자기보다 10살 이상 어린 사람이랑 1시간 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입씨름하고 감정 소모하고 그러고 싶은지 참 의문스러웠어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사람 봐가면서 무리하게 내고를 해서 몇 푼이라도 아끼고 몇 푼이라도 깎고 그걸 상품화해서 되파는 업자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감정 소모를 하든 말든 몇 푼이라도 깎으면 그게 본인의 그 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겠죠. 이제 당근으로 팔았는데 이상하게 당근톡으로 안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로 주면서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고, 당근에 인증된 주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 사람이 온다고 한 지역이 전혀 달랐으며 핸드폰 번호를 친추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카톡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업무용 폰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사설 웃고 친절하고 낮은 자세로 가지 않고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했으면은 제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엮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뭐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톡 왔을 때 뭐 시원하게 내고 가능하냐 이 소리 했을 때 바로 쳐냈으면은 애초에 만날 일도 없고 두 번째 연락 온 사람이랑 거래를 했겠죠. 아니면 대면한 이후에 이 사람이 바로 현장 내고 10만원을 칠 때 저는 현장 내고 하시는 분이랑 거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만 들어갈게요 하고 칼같이 잘라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 내심 그래도 멀리서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 이상 많아 보이는 형님이 차 끌고 오셨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웃는 표정으로 저 자세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했더니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는 아주 불쾌한 경험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에게 친절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웃으면서 대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번 거래에서 감정도 소모했고 1시간 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시간도 낭비했고 또 비용 소모도 좀 있었죠. 이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근데 이런 삶의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얻어온 것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전략은 없죠. 제가 남에게 친절하게 굴어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남들에게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굴어도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겠죠. 저는 전자에 더 많은 이익이 있다고 베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제 베팅이 옳은 선택이 아닐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봄으로써 호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거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웃지 않고 좀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만만한 사람 아니니까 다치기 싫으면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날 세우고 날카롭게 다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의 효율적인 생존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여러분들은 중고거래 좋은 인연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